자, 실무 4장 쪽에 이제 경영 쪽하고 이제 중개 활동 보겠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가면 아예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연계, 아예 그냥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론 문제는 거의 다름없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경영 쪽, 그러니까 경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예전에 언급해 본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경영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대신에 정리 안 하시면 시험 문제 쉽게 나올 건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대말을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경영은 자, 먼저 가로 1번에서 자, 이론이 풍부한가 아니면 빈곤한가 그 정도는 슬쩍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학회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론은 풍부하다가 아니라 빈곤, 빈곤에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거기다가 풍부 X 자,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요자 공급자 2번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 공급자는 고정돼 있다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꼭 돈 있는 사람만 산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돈 없는 사람도 월세 얻습니다. 그입니다. 조그맣게도 얻더라는 겁니다. 수요자 공급자는 전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고정돼 있지 않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자,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이제 아실 겁니다.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개론에서 배우니까 이 정도 문장이야 쉽게 볼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고객 의사 결정 여기도 주의하시고요. 고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산다고 했다가 안 사질 않나 판다고 했다가 집값 뛴다고 걷어들이질 않나 라고 이렇게 변덕이 엄청 심합니다. 나중에 중개사무소 운영하시면 막 성질이 막 날 때도 많이 계실 겁니다. 꼭 참으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중개업무는 정말 다양할 거고 이 정도는 알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의하시고요. 특히 이제 일곱 번째 특히 주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여섯 번째가 순수익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정돼 있습니까?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월급쟁이입니까? 우리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이사절은 잘 될 거고 이사절이 아니 또 나중에 비수기는 정말 안 될 거니까요. 나중에 흐름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니까 거기를 잘 잡으시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가 인사관리 비중 뭐하다고요? 아주 높습니다. 낮은 그러면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인사관리 비중이 낮을 것도 같습니다. 맨날 우리는 부동산만 째려보고 다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동산을 사시는 분도 매도 매수인 사람 관리 잘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용인이 속을 새기면 사고만 치면 그거 수습하다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높은 인사관리 비중입니다. 낮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높은 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요. 거기다가 낮은 X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중개업의 경영 요소 사람하고 물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물건은 이제 뻔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목을 잘 선택을 해야지. 괜히 또 싼 것만 얻으셨다가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그냥 도로변에서 들어가거나 중개사무소를 찾을 수도 없다. 그럼 손님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입니다. 자,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권리금 좀 주고 얻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나 보증금이 많아도 나중에 수익은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벌면 되니까 너무 그냥 줄여서만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손님 구경 못하면 어떡하려고요? 자, 그입니다. 자, 그게 우리 교재도 나와 있고요. 자, 그 옆에 이제 광고도 여기도 조목조목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안 쓰면 아예 투자를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와요.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도 꼬박꼬박 좀 잘 하시라는 겁니다. 벼룩시장이 됐건 인터넷이 됐건 그리고 이제 노벨티 광고라고 해서 개업한다고 알리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찾아오죠. 이렇게 하십니다. 명함이라도 주기적으로 좀 뿌리시고 그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개업의 윤리인데, 자, 윤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손님에 대한 서비스 윤리가 있을 거고, 뭐 시험 문제 내본 적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 그러면 일반 윤리.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도 윤리를 좀 지키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막 돈만 결부되면은 옆집도 그냥 아예 안중에도 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조용히 왕따 당하십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윤리를 좀 지키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용인도 잘 지키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내가 월급 주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고용인을 섭섭하게 하시면 그러면 고용인도 제대로 확인하게입니다. 사장님 나가시면 손님 오든지 말든지 오는 손님을 내몹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잘 해줘야 나한테 잘 옵니다.
자, 그 뒤쪽에 우리 세 번째가 이제 중개 활동의 과정, 뭐 준비 단계나 접근 단계나 현장으로 안내를 하는 단계나 자 그런 순서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시험 문제를 거의 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니까요.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중개 기법 중에서 특히 아이다의 원리 자,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건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A가 어텐션, 자, 먼저 관심 단계. 그래서 이제 신문의 광고 등을 먼저 내라는 겁니다. 주목을 먼저 끌 수 있는 주목 단계. 자, 두 번째는 흥미를 좀 일으키게 하시라는 겁니다. 찾아오면은 광고 보고 찾아오면은. 자, 세 번째가 욕망 단계가 있습니다. 사려는 욕망. 도저히 저 물건 안 사면 좋다고 해놓으니까요. 잠을 못 자겠다. 그 정도 돼야 그 다음날 와갖고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 쓰는 게 액션 단계. 우리 앞글자만 따볼까요? A, I, D, A. 그걸 줄여다가 아이다의 원리. 그러니까 모든 판매 활동은 이 판매 활동을 거쳐간다는 겁니다. 막 순서를 막 바꿉니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주의하세요. 시험 문제 가장 마지막에 한 2005년도에 그 정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는 아예 안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쪽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개론동에서 많이 배우셨죠. 셀링 포인트 게임입니다. 셀링 판매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주거용에는 무슨 성 그리고 상업용에는 무슨 성 개론 교수님이 많이 얘기했던 바로 이제 주거용은 쾌적해야 좋으니까 환경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전망을 많이 따지니까요. 좀 아파트도 높아야 되고 제일 꼭대기층만 아니면 되고 게임입니다. 거기다가 환경이 아주 좋아야 되니까 공원도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있으면 한강을 끼고 있는 곳이 아주 비싸다는 게 거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쪽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셀링 포인트 거기다가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그리고 법률적, 사회적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먼저 돈하고 관련되면 경제적, 그리고 공법 같은 거, 딱 그 공법이라는 게 건축 공법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그리고 정말 세법이나 정말 부동산이나 공법하고 관련되면 거기는 법률적이 해당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과 관련되면 사회적, 이렇게 정책하고 관련되면 정책적 그렇게 부를 거니까요. 어떤 측면인지 개론 쪽에서는 꼭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 옆에 이제 현장으로 안내할 때도 현장으로 안내할 때 너무 물건을 많이 보여주면 나중에 집중력도 심하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살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많이 보여주면 오히려 부작용 나니까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두세 개, 조금 많으면 세 개에서 네 개까지만 나중에 설명해 주고요. 안 해주고 더 이상은 설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선택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뒤쪽에 이제 우리 클로징 기법도 꼭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하나씩 확인해 본다는 점진적인 확인법. 자, 두 번째가 이제 계약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전제법을 가장 많이 써먹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계약이 된 것처럼 해서 도배 날짜 언제 잡을까요? 그리고 등기 날짜는 언제 잡을까요? 이삿짐은 언제 오라고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전제된 것처럼 계약서만 들이대면 사인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설명만 죽어라고 하시고 오늘 와도 설명만 내일 와도 설명만 옆집에서 계약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지 끝을 맺을 거냐고 그게 이제 클로징 기법 그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도 정말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부분 선결법은 자, 여기는 의사결정 못하니까 선결 먼저 결정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 강조법 그리고 만족 강조법은 과거 사례 결과는 그리고 만족은 미래에 얻는 거니까 미래 사례를 들어서 부동산이 훨씬 더 주식이나 예금보다는 더 낫다.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급여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5장 쪽에서 거래계약 체결은 그나마 약간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거래계약서 작성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을 전혀 안 해도 계약서만큼은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업무 정지 당해요. 자, 우리 소속은 업무를 수행했을 때 함께 서명 날인 이름 쓰고 도장과 안 하시면 자격 정지를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들, 뭐 여기는 서식 같은 거, 그리고 필기구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을 거니까요. 오해되지 않게. 그리고 숫자 같은 것은 꼭 숫자가 아니라 아랍의 숫자가 아니라 뭘로 한글로 꼭 쓰시라는 겁니다. 한자가 아니라. 그래야 나중에 변조를 못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거리계약서 기재사항 우리 앞쪽에서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 조교 하면서 앞글자 따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거는 법령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써야 될 거고요. 물건의 표시, 토지 건물의 표시를 해서 이제 소재 면적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가 계약일, 언제 계약을 체결했나, 연월일.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날짜 중요하겠죠. 그다음 네 번째가 돈, 거래 대금. 그리고 그 지급에 관한 사항들. 우리 네 번째는 바로 예정, 이런 문장이 꼭 빠져야 됩니다. 여기는 다 끝난 거니까. 그리고 계약금, 충도금, 잔금 언제 치렀는지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계약금은 10% 정도 받으세요.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되고요. 자, 중도금은 30에서 한 50%, 나머지를 잔금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 다 있습니다. 자, 먼저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고, 그리고 잔금은 이행의 완료니까 완전히 다 끝나는 마당에서는 등기소를 주고받는 걸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동시행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물건의 인도를 시고 잔금 치를 때 몇 년, 몇 월, 몇 일에 넘겨줄 건지. 여섯 번째는 어떤 권리가 넘어가고. 자, 일곱 번째가 이제 계약의 조건이나 그리고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그러니까 이렇게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뭐냐 그 정도만 나오지 조목조목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 꼭 쓰기 귀찮으면 그 밖에 요소가 나올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약정 내용으로 토지 거래가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합시다. 특약사항입니다. 농지증 못 얻으면 없던 걸로 합시다. 자, 그런 문장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거래계약의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인데 특히 이제 다섯 번째 환지 예정지 꼭 주의하시고요.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계획입니다. 자, 먼저 종전 토지로 항상 거래사항을 하시고요. 그다음 대신에 면적이나 지목은 바뀔 거니까 거기만큼은 환지. 예전에는 시험 문제 과목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는 지금 현재는 아주 간단해서 안 내는 추세지만, 그리고 아홉 번째가 가처분인데 처분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가처분을 말소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12번째가 이제 분양권 꼭 주의해 놓으시고요. 우리 분양권, 자, 주택의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로 하는데 상가의 분양권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상의 권리였었고요. 그리고 정비법의 권리였습니다. 거기는 상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상가는 여기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검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이제 상가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럴 겁니다. 그게 무슨 주택법입니까? 아니면 정비법입니까? 라고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는 검인, 하다 소유권 이전되면 검인을 받아라 라고 해놨으니까요.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부분만 꼭 주의하시면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거의 한 문제감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은 안 나오는 쪽, 그리고 거래계약이 그래도 약간 나오는 쪽,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